여러분 혹시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왕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로 꼽히는 스코틀랜드인의 망치, 에드워드 1세. 그 에드워드 1세의 그늘 아래 아들은 왕관 대신 예술가 연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왕자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에 의해 역사상 가장 끔찍하다고 기록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군주 에드워드 2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전사왕 아버지와 나약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2세는 사실 대단한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의 망치 해머 오브 스캇스라 불리며 웨일스를 정복하고 스코틀랜드를 굴복시킨 강력한 정복 군주이자 명군이었죠. 이런 위대한 아버지의 유산은 어린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1284년 정복된 웨일스의 카나본 성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는 당시만 해도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키 180cm에 달하는 건장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관심은 전쟁이나 기사도 같은 귀족적인 활동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취미에 있었습니다. 노젓기, 도랑파기, 음악, 그리고 시. 이런 취미들은 당시 귀족 계층에게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비쳤고 벌써부터 그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스코니 출신의 기사 피어스 게버스턴이 등장합니다. 재치 있고 활기 넘치던 그는 왕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하지만 이 둘의 깊은 유대는 에드워드 1세의 분노를 샀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아들이 자신처럼 강인한 전사가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에드워드 2세는 전쟁터보다는 노래와 춤, 심지어는 땅을 파거나 울타리를 만드는 소박한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총신인 피어스 게버스턴에게 영지를 주고 싶다고 간청하자 분노한 에드워드 1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뽑아버리고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들의 집착에 격노한 왕은 게버스턴을 추방했고 이 일로 부자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에드워드 1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왕국을 망칠까봐 두려워하느니 내 놈이 상속할 땅을 누리게 하지 않겠다. 1307년 위대한 에드워드 1세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게버스턴의 영구 추방이었지만 에드워드 2세는 즉위하자마자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코널 백작으로 임명해버렸죠. 에드워드 2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화근은 바로 이 게버스턴이었습니다. 왕은 게버스턴에게 백작 자기를 주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결혼식과 대관식에서도 선을 넘고 맙니다. 1308년 대관식에서 모두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버스턴이 왕족의 상징인 보라색 의상을 입고 나타나 왕비 이자벨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당시 왕비는 프랑스의 공주 이사벨라였습니다. 그런데 대관식 날 왕은 정작 왕비인 이사벨라를 외면한 채 게버스턴에게 왕실의 보석을 둘러주었고 연회 내내 그와만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이사벨라는 전 유럽이 지켜보는 가운데 커다란 모욕을 당했고 이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엔 서늘한 복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총신들과 놀아나자 귀족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토록 아꼈던 게버스턴을 사로잡아 끝내 잠수해버립니다. 연인을 잃은 에드워드 2세는 통곡하며 귀족들에 대한 피해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게버스턴의 오만한 언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조롱하며 랭커스터 백작을 촌뜨기로, 워릭 백작을 아르덴의 검은 개라 불렀죠. 참다 못한 귀족들은 1311년 조례를 통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게버스턴을 또다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 추방령을 무시하자 1312년 귀족들은 결국 게버스턴을 납치해 정식 재판도 없이 처형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당시 연대 기록에는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그렇게나 사랑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기록될 만큼 이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게버스턴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 속에 에드워드 2세는 아버지의 숙적인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1세를 굴복시키기 위한 대규모 원정을 떠납니다. 1314년 베넉번 전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잉글랜드군은 2만 명, 스코틀랜드군은 6천 명으로 수적으로 압도적이었지만
랭커스터 백작을 비롯한 주요 귀족들이 불참하면서 잉글랜드군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에드워드 2세는 개인 인장과 방패를 버리고 간신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전투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사실상 확정되었고 왕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개버스턴의 빈자리는 곧 휴르 디스펜서 부자가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웨일스에서 무자비하게 영지를 확장하며 다른 영주들은 물론 심지어 왕비의 재산까지 위협했습니다. 왕실은 마치 디스펜서 가문의 사유물처럼 변해갔고 이들에 대한 반감은 왕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자벨 왕비는 이 디스펜서 부자를 혐오했고 왕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322년에 발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군의 습격 당시 왕은 디스펜서와 함께 도망치면서 타임머스에 있던 왕비를 위험에 버려두었죠. 이후 디스펜서의 참소로 왕비의 영지마저 몰수당하자 그녀의 인내는 바닥났습니다. 프랑스인 이자벨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1325년 이자벨은 외교사절로 프랑스로 건너간 뒤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런던 탑을 탈출해 망명 중이던 로저 모티머와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이자벨은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를 앞세워 왕국을 해치는 간신 디스펜서를 몰아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역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프랑스의 암늑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몰락시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이죠. 1326년 9월 이자벨과 모티머가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에 상륙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이복 형제를 포함한 유력 귀족들이 앞다투어 왕비의 군에 합류했죠. 디스펜서 부자는 잔혹하게 처형되었고 런던 시민들은 왕비에게 열광하며 환영했습니다. 이자벨의 귀환은 왕국의 환호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웨일스로 도망쳤던 에드워드 2세는 1326년 11월 란트리산트에서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이듬해인 1327년 1월 의회는 그의 폐위를 결의했죠. 캐니러스 성에서 그는 아들 에드워드 3세에게 왕위를 양위하라는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왕족이 아닌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으니까요. 폐위된 왕은 버클리 성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1327년 9월 21일 그의 사망이 발표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교살설이 유력하게 퍼졌습니다. 후대의 전설들은 그가 동성애에 대한 징벌로 붉게 달군 쇠꼬챙이로 살해되었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의 통치를 둘러싼 어둡고 충격적인 신화를 보여주죠. 버클리성의 비명은 역사와 전설 속에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이자벨과 모티머의 섭정은 결국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1330년 에드워드 3세는 친위 쿠데타로 모티머를 처형하고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2세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인 에드워드 3세의 시대를 여는 길을 닦았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아들에게 이어졌지만 그 대가는 한 왕의 생명과 왕국의 혼란이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Food for Thought,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주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다라는 측근 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가장 큰 교훈은 잘못된 인사가 조직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2세는 피어스 개버스턴, 데스펜서 부자 등 자신의 개인적인 총신들에게 국정에 막대한 권한과 부를 몰아주었습니다. 이들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탐욕스러웠으며 기존의 권력층인 고위 귀족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역사적 사실에서 리더가 공적인 시스템과 능력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예스맨들로만 주변을 채우는 패거리 정치, 스로니즘은 조직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이는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의 반복과 내부의 결속력 붕괴를 초래하며 리더 자신을 고립시켜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과 사의 구분 실패가 초래하는 파국입니다. 리더의 사적인 감정과 욕망이 공적인 의무를 압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드워드 2세는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인 국방, 외교, 귀족과의 화합보다 개인적인 연애사와 유흥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대관식에서 왕비를 모욕하면서까지 총신을 챙긴 사건은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사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적인 책임감과 사적인 욕망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는 조직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개인의 일탈이 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소통 부재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소외입니다. 권력은 결코 혼자서 유지할 수 없으며 핵심 파트너들을 무시한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잉글랜드 왕권은 강력했지만 군사력과 재정을 뒷받침하는 대귀족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2세는 귀족들의 정당한 요구인 1311년 조례 등을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정치적 파트너여야 할 아내 이사벨라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이해 관계자 주주, 노조 파트너, 유권자 등과의 소통과 협치는 필수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군이 가장 강력한 적군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권력은 없다라는 책임과 견제의 중요성입니다. 에드워드 2세의 폐위는 왕조차도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역사상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위된 최초의 왕입니다. 이는 왕권 신수설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왕도 국가와 백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면 인간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교훈은 더욱 명확합니다. 선출된 권력이든 임명된 권력이든 그 권한은 조직과 구성원을 위해 쓰라고 잠시 위임된 것일 뿐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부패한 리더는 언제든 시스템, 즉 법, 제도, 탄핵, 해임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